계량검사 공무원 직무 전문 교육, 계량제도의 이해. 이번 시간에는 계량의 개념과 계량제도의 법적 체계 및 운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통해 계량검사 공무원들은 계량의 개념 및 의, 법정 계량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계량에 관한 법률 구성 및 주요 내용 등 계량제도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법정 계량관리 주요 대상 및 품목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1장 계량의 개념. 안녕하세요. 계량검사 공무원 정기검사 특화 교육을 진행하게 될 다니잼스의 대표 얼굴 센티미터, 제곱미터입니다. 지금부터 계량검사 공무원분들이 계량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정기검사에 대해서 알기 쉽고 재미있게 학습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계량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량의 사전적 의미는 수량을 헤아림, 부피, 무게 따위를 재무로 일종의 무언가를 재는 행위를 의미함으로써 측정, 계측과 같은 비슷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계량에 관한 법률과 국가표준기본법에서는 계량과 그 관련된 용어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먼저 측정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에 산업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어떠한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하여 하는 일련의 작업으로, 계량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떤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으로 계량에 관한 법률과 국가기술표준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하여 일련의 작업행위는 같으나 적용 범위에 따라 계량과 측정의 용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정 계량은 무엇일까요? 법정 계량이란 국가표준기본법에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법령에 따라 정하는 상거래 및 증명용 계량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쉽게 법정이란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거래 및 증명용 계량이 바로 법정 계량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의 경우 계량과 측정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단어로 통일하고 사용하는 나라가 많은데요. 원래 우리나라도 1961년 계량법이 첫 제정되었을 때는 계량과 측정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계량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다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정밀 측정 체계를 구축하려는 산업과학 분야와 행정 규제를 완화하려는 생활 분야에 대해 별도의 규제를 가져가고자 93년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로 법을 개정하면서 계량과 측정이란 개념을 분리하여 규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계량과 측정은 본디 같은 의미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계량 측정은 왜 중요한 걸까요? 그건 바로 부정확한 측정의 결과에 따라 서로 상충된 이해관계가 발생하기도 하고 개인 또는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법을 집행하는 음주 측정기가 정확하지 않거나 중량에 따라 값을 지불하는 저울이 정확하지 않다면 어느 한쪽은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재난 예측과 의료 측정에 쓰이는 측정기가 부정확하다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건, 안전, 환경, 상거래, 법집행 등과 같이 개인과 사회의 중요한 분야에서는 측정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적 제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계량의 공정성 확보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정책을 주관하는 각 부처가 관련 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계량기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자동차 배기가스 측정기 등 환경 측정과 관련된 계량기는 환경부에서, 혈압계, 체온계 등 의료 분야의 계량기는 식약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택시미터 등 자동차 관련 계량기는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는 어떤 측정기를 규정하고 있을까요?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민의 소비 생활 보호를 위해 거래 생활용 계량기 13개 품목을 지정하고 있으며 그 품목으로는 비자동 저울, 분동,
가스미터, 수도미터, 온수미터, 오일미터, 주유기, 요소수미터, LPG미터, 눈새김 탱크, 적산 열량계, 전력량계, 전기자동차 충전기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2019년 5월 형식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정 계량기로 지정되었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형식 승인 및 검정을 받아야만 국내 시장에 출시할 수 있습니다. 국내 한 조사 연구에 따르면 법정 계량기에 의한 상거래 금액은 연간 64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거래 금액의 0.1% 정도만 계량 오차가 발생해도 연간 6,4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수치만 봐도 법정 계량기가 국가 경제 및 국민의 소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국민 생활과 관련 깊은 상거래 계량기에 대해 공정한 계량의 기준을 확립하고 법정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제2장 계량제도의 법적 체계. 계량검사 공무원의 원활한 행정 처리를 위해서는 대표법인 계량에 관한 법률을 잘 알아야 합니다. 앞서 법정 계량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에 부합하게 이 법 제1조 목적을 살펴보며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제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량에 관한 법률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은 그림과 같이 법,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량기의 정의 및 법정 단위, 계량기 단위에 대한 법령의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고,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량제도 관련된 행정규칙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계량기 13종에 대한 기술 기준과 그 밖에 기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측정기기의 교정 및 재교정에 관한 기준, 정량표시 상품의 정량검사 기준, 소비자감시원 교육 및 계량정보 종합관리 업무위탁 고시, 법정 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권고하기 위한 기준 등이 있으며 국가기술표준원 고시로는 정량표시 상품의 자기적합성 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 형식승인 검정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기준, 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 자체 정기검사 사업자의 지정심사, 사후관리 및 자체 정기검사에 관한 고시, 소비자감시원 운영 요령, 계량기 제품 결함의 시정제도 운용 요령, 신고포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량에 관한 법률의 구성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은 법정 단위, 계량기 관리 등 5개 주제로 총 7장 7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장을 살펴보면 1장 총칙, 2장 계량기의 형식 승인 및 검정, 3장 정량표시 상품의 관리, 4장 사후관리, 5장 계량산업 육성, 6장 보칙, 7장 벌칙으로 계량에 관한 법률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량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정 단위의 규정, 법정 계량기의 규정, 법정 계량기의 정확도 관리 절차 규정, 법 위반자의 행정조치, 계량산업 육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정 단위 규정 관련해서는 법정 단위를 구분하고 법정 단위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기준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법정 계량기 규정 관련해서는 거래증명용 계량기 13종과 정량표시 상품 27종에 대해 법정 계량기의 정확도 관리 절차 규정에는 계량기 제조 수입업자의 형식 승인 및 검정 의무화와 유통 후 사용 중인 계량기의 정확도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 위반자 행정조치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계량산업 육성 관련해서는 계량산업 육성 지원 사업과 시범 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 그리고 계량 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한 계량 종합 관리 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3장 계량제도의 운영. 그렇다면 계량제도의 운영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적정하게 계량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법정 단위 사용의 정착 유도, 법정 계량기 지정 관리, 정량 표시 상품 오차 관리 등에 대해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법정 단위 사용 정착 유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법정 단위란 일상생활 및 산업, 과학, 교육 등 공공 분야에서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법령에 따라 규정하는 상거래 및 증명에 사용되는 단위로서 국제 단위계인 SI 단위를 법정 단위로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 단위는 기본 단위, 유도 단위, 특수 단위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본 단위는 국제 단위계이자 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7개 단위인 미터, 킬로그램, 초, 암페어, 켈빈, 몰, 칸델라를 말하며 유도 단위는 제곱미터와 미터퍼세크와 같은 기본 단위 조합 또는 기본 단위 및 다른 유도 단위의 조합에 의하여 형성되는 단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특수 단위는 특수한 계량의 용도에 쓰이는 단위로서 여기에는 헥타르, 해리, 노트, 아르 등이 있는데요. 특수 단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버튼 클릭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법정 단위를 왜 사용하면 안 될까요? 그 이유는 비법정 단위가 비과학적이고 정확한 측정이 곤란하여 시비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거래 등에 많이 사용되는 단위인 평은 한 평당 최대 3.3제곱미터의 오차가 있어 정확한 측정이 어렵고 광고, 거래상의 크기와 법적 권리상의 크기가 다를 수 있어 거래상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정 단위 외의 단위로 표기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조, 수입하는 행위를 비법정 단위를 계량이나 광고에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비법정 단위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 등을 통해 법정 단위 사용의 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량기나 상품의 제조, 수입, 광고 등에 비법정 단위를 사용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경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병과 300만 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계량기나 상품을 제조, 수입 시 비법정 단위 사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수출 물품 또는 수출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선박, 항공기 또는 군용 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연구 개발에 이용되는 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계량기나 상품, 수출 물품의 원료 또는 부품으로서 수입하는 계량기나 상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타 비법정 단위 사용 금지에 대한 예외사항 관련해서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비법정 단위인 평과 도는 우리의 전통 단위일까요? 평은 일본군이 국토 침탈 과정에서 일본식 척관법이 도입되어 만들어진 단위이며 도는 일본의 진주 양식업자들이 주로 사용하던 단위로서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귀금속 판매업을 독점하면서 도입된 단위입니다. 일본의 잔재이면서 정확하지 않은 비법정 단위를 쓸 필요는 없겠죠? 다음으로 정량 표시 상품 오차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량 표시 상품이란 길이, 질량, 부피, 면적과 개수로 표시된 상품 중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지 않고는 양을 증감할 수 없게 한 상품으로
정부는 국민의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 정량 표시 상품의 포장 오차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후 관리를 통해 정량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량 표시 상품의 관리 대상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별표 1에 따라 쌀, 우유, 화장지 등 27종입니다. 정량 표시 상품의 종류는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량 표시 상품 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정량 표시 상품을 제조, 수입,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정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법으로 규정한 허용 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량 표시 상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자가 정량 표시를 위반했을 경우 산업통상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42조에 따라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정량 표시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정량 표시 명령 또는 표시의 정정을 요구할 때에는 위반 사유와 정량 표시 명령 또는 표시 정정 내용을 전자문서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3개월 이내에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량 표시 상품 관련하여 계량검사 공무원은 법 제50조에 따라 사후 관리를 위해 시판품의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시행규칙 제42조 검사 결과의 보고에 따라 정량 표시 상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 후에는 그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장 및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정량 표시 상품과 관련된 벌칙 및 과태료 사항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량이 허용 오차를 초과하여 표시한 경우, 그리고 법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량 표시 명령 또는 표시의 정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법 제42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량 표시 명령 또는 표시의 정정을 요구받은 자가 개선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량 표시 상품의 용기나 포장에 정량 표시 상품 사업자의 상호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법 제50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량 표시 사업자가 정량 표시 상품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 계량기 지정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거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오차 관리가 필요한 계량기를 법으로 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거래나 증명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13개 품목으로 비자동 저울, 분동, 수도미터, 온수미터, 적산 열량계, 가스미터, 전력량계 주유기, LPG 미터, 요소수 미터, 오일 미터, 눈새김 탱크, 전기차 충전기입니다. 다음으로 법정 계량기의 관리 체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정 계량기 관리 체계는 유통 전후를 기준으로 사전 관리와 사후 관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계량 사업자에 대한 등록 관리와 출하 전 계량기의 형식 승인 및 검정은 사전 관리로, 유통 후 계량기에 대한 재검정, 정기검사, 기타 관리, 그리고 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조치는 사후 관리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계량 사업자 등록 관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계량의 신뢰성 확보와 계량기의 불법 조작 예방 등 법정 계량기를 관리하기 위해 계량 사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등록 요건을 구비한 자에 한해서 사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계량 사업자 중 등록 대상은 계량기 제조업자, 수리업자, 증명업자이며 신고 대상은 수입업자, 지정 대상은 자체 수리업자와 자체 정기검사 사업자입니다. 또한 계량 사업자의 등록사항 변경,
사업 양도, 휴폐업 등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시 변경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부정한 행위 금지 등 개량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량 사업자 등록 관리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담당 개량 검사 공무원은 개량 사업자 등록 신청이 들어오면 먼저 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업체에 현장 심사 계획을 통보합니다. 이후 현장 심사를 통해 개량 사업자가 신청한 개량기의 시험 검사에 적합한 자체 시설과 검사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자가 개량기 사업자의 등록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등록증 발급하고 등록대장을 작성 관리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개량기 사업자를 관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법정 개량기 사전 관리로서 형식 승인과 검정이 있습니다. 먼저 형식 승인은 개량기의 성능뿐만 아니라 설치 후 유지 관리 가능 여부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법정 개량기로서의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개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그 개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지정을 받은 형식 승인 기관으로부터 형식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형식 승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제조업자는 외국에서 개량기를 제조하여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사업자를 포함합니다. 다음 검정입니다. 개량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형식 승인을 받은 개량기에 대하여 출하 전 검정기관으로부터 의무적으로 검정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검정이란 개량기 출하 전 생산된 개량기의 구조검사, 오차검사 등을 통해 형식 승인 개량기와 동일한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로 법정 개량기는 검정에 합격한 개량기에 한해 검정 증인을 표시하여 출하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법정 개량기의 유통 이후 사후 관리로 재검정이 있습니다. 개량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검정을 받은 개량기 중 검정 유효기간이 있는 개량기를 사용하는 자는 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또는 정기검사 기일이 되기 전 수리한 개량기를 사용하기 전에 검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검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정기검사입니다. 정기검사란 사용 중인 개량기의 정확도 유지를 위해 시도지사가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그 대상은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이하의 비자동 저울입니다. 정기검사와 관련해서는 3차 시 정기검사 이론 1, 4차 시 정기검사 이론 2에서 다룰 예정이니 해당 차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기타 관리로 개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수시검사와 법 제50조에 따른 조사가 있으며 수시검사와 조사 업무가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으나 민원 등에 의한 개량기 오차 확인 등은 수시검사하는 것이 적합하며 비법정 단위 사용, 유통 중 개량기 또는 정량 표시 상품 등에 대한 시판품 조사처럼 단속이 목적일 경우에는 조사 업무가 적합합니다. 마지막 법정 개량기 사후 관리로 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조치가 있습니다. 법정 개량기와 관련하여 법을 위반한 자에게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불법 개량기 거래 등 경우에 따라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병과할 수 있으며 3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벌칙 및 과태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개량에 관한 법률 제7장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정 개량기 관리 체계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개량기 제도의 운영 내용을 다 살펴보았습니다.